네, 질병관리청이 어젯밤에 독감 백신 예방 접종 사업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었는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독감 백신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미 맞은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나 하실 텐데 이미 공급된 물량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검사를 거친 뒤에 독감 무료 접종 일정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오늘부터 무료 접종 예정이었던 13살에서 18살 청소년 대상 물량입니다. 업체가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업체에 백신 공급을 바로 중단시켰습니다. 식약처에서 안전성 여부 검사를 거친 뒤 접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부터 독감 백신을 2차례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해왔고 오늘부터는 초, 중, 고교생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비슷한 두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통 문제로 백신 조달이 잠정 중단되면서 무료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독감 백신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당국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55명이고 서울이 21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 강남이 확산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인데 여기에 몰려있는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이곳 주민 전부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6개 층에서 관련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사무실 10곳 정도인데 대부분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도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습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네, 올라갈 줄 알았어요. 바로 좀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다단계 때문에 저는 많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 왜 안 다니니까 저런 거안 하니까. 전파는 조용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던 사람들 10명이 최근 이 건물에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500m 떨어진 또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서도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강남 테헤란로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고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JTBC가 지난 6월 이후 테헤란로 주변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을 분석했더니 정확히 확인된 것만 건물 7곳에서 2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명을 훌쩍 넘긴 골드트레인을 비롯해 각 업체별로 10명에서 2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 지역인 경우에는 방문 판매, 다단계, 그리고 투자 설명회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상당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집단 발병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강남 쪽 방문 판매 집단 감염의 특징은 현장에서 감염된 사람만큼 이른바 N차 감염자도 많다는 겁니다.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후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립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이 더 우려스러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전국적인 N차 감염의 뿌리가 된 셈입니다. 이어서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종합상사업체 대표가 경북 칠곡에 내려왔습니다. 침대와 산양삼 등을 파는 설명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34명이 참석했는데 지금까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인근 경북과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다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까지 감염은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 시작된 방문 판매나 설명회발 감염은 전국 곳곳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서울 설명회에 갔던 사람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만난 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까지 다녀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설릉 인근 비트코인 업체에서 생긴 확진자는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을 불러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간 뒤 교회에 갔다가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돌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물건을 팔아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더 큰 확산을 낳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센터에 가가지고 각 센터별로 다 돌면서 또 이제 상품 설명하고 뭐 센터별로 다 댕기다니까요. 오늘 이 센터, 내일 저 센터. 정부는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통신비 2만 원 지원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여당은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부터 4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중단한 채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에 우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고집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요긴하게 쓸 때가 많고. 통신비 지원 예산은 전체 7조 8천억 원 가운데 9,300억 원 규모입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을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막바지 협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지원 방식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을 놓고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추경안은 오후 늦게라도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야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측근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 선거 캠프 소속 측근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총선 직후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나라박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무려 3만 명이 넘게 늘어난 스페인 소식인데요.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수도에서 나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마드리드 주지사가 만났습니다. 긴급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증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400여 명. 이 중에 38%가 마드리드 주에서 나왔습니다. 산체스 총리와 아유소 주지사는 마드리드 주 전역에서 앞으로 2주 동안 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많은 37개 보건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주민 이동을 막기 위해서 군인 2만여 명과 지역경찰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늘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And you can see that by mid-October, if that continued, you would end up with something like 50,000 cases in the middle of October per day. 11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00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상에 걸린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2일부터 잉글랜드 북서부와 웨스트 요크셔 등 일부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 국민 5명 중에 1명이 봉쇄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사망한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대선 전에 뽑을지, 대선을 치르고 뽑을지 지금 미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빨리 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날짜를 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후임자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유언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지 나흘째에도 전국적으로 추모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추모객들을 위해 23일부터 사흘간 긴즈버그 대법관의 시신을 연방 대법원과 국회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근처 알링턴 묘지에 안장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announce it either Friday or Saturday, and then the work begins. But hopefully it won't be too much work because these are very qualified people. 또 대선 전에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Her granddaughter said yesterday and said publicly that her dying words were, quote, "My most fervent wish is that I not be replaced until a new president is installe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난데없는 말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생각처럼 들린다며 유언이 조작일 수 있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선 전에 다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거나 선거에 이긴 뒤 후임 대법관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미국 대선 정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보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의 산불로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게 타버린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진화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이대로라면 완전히 산불이 꺼지려면 다음 달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북부 주니퍼 힐스 지역입니다. 보름 넘게 확산 중인 밥캣 산불의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붉은 가루로 된 산불 지연제도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일부 주택들은 불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밥캣 산불이 휩쓸고 간 LA 카운티 주니퍼 힐스 지역입니다. 현재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불에 타서 완전히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 끝에 굴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주택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안에는 불에 탄 잿더미만 남아있습니다. 주택 옆으로 펼쳐진 넓은 대야는 그야말로 산불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습니다. 제 주변으로 지금 땅 전체가 불에 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거먹게 그을러졌고 땅에는 잿더미들로 가득합니다. 불덩이가 곳곳에 튀며 피해가 확산되자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는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대피자 중에는 한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rovided services to approximately 170 individuals. Reportedly, there have been individuals affected of Korean ethnicity. 밥캣 산불로만 현재 약 417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진화율은 15%에 그친 상태입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밥캣 산불이 다음 달 30일 전까지 완전 진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